빈자 1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난한 할매가, 그냥 요약하면 그거예요. 가난한 할매가 돈이 없어서 구걸해서 등을 켰더니, 부처님 오신 날에, 아니 부처님과 관련해서 등을 켰더니 이제 그 등은 나중에 안 꺼지고 계속 타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자들의 등은, 큰 등은 다 꺼졌는데 그 등만 안 꺼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심 있는 보시야말로 가장 큰 복을 준다. 구랍니다. 그냥 뭐 폐 일어나고 그냥 구랍니다. 그거 안 꺼졌으면 지금까지 있어야겠지. 지금은 왜 꺼졌어? 지금은 왜 꺼졌어?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흥부전 생각하시면 돼요. 흥부전 생각하시면 박타니까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오고, 흥부전의 그 박에서의 최대 압권은 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거기서 첩이 나옵니다. 그거 진짜 대단하게 보거든. 그 당시 그 흥부전이 유행하던 시절에 남성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거야. 첩이 나왔으면 하는 거야. 요즘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사랑과 전쟁에 사랑과 전쟁으로 나오겠지. 마누라는 그게 무슨 재앙이야? 그것도 자식도 한 20을 낳는데 내가 한 타스를 낳았다 이놈 새끼야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첩이 나왔네. 참, 인생 아이러니하지. 인생 아이러니하지.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해지겠어요? 현실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흥부같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어떠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바람을 투영한 거지. 현실에 있을 확률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데렐라도 뭐 그런 거잖아요. 원판이 좋은 애가 고위층을 후려서 잘 됐다. 축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면 잘나고 봐야 된다. 인물이 최고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 얘기가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봐. 더 힘들어져.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데렐라도 그런 것들을 거쳐가는 거지. 뭐 호박 마차를 타고 가잖아. 우리는 호박죽이나 먹고 있는데 걔네는 그걸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비슷한 얘기 있잖아. 콩쥐팥쥐 뭐 이런 거. 왕자는 아니지만 결국 걔도 인물로 밀어붙여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착하고 그 다음에 성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게 강화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정신병 생길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흥부 마누라는 도대체 착하지 않았을까? 왜 흥부 마누라는 남자 첩은 나오지 않았을까? 또 다른 박을 타야 되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난 그 생각했었는데, 박 탈 때 톱 좀 깊이 들어갔으면 안에 그
첩 숨어 있다가 내가 깜짝 서프라이즈해서 나타나야지 이러다가 전기톱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가 흥건했다. 박을 탔더니 빨간 박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 1등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동화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착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짜증 나는 게 그거지. 착한데 일머리 없고 아군이야. 야, 미친다. 그런 사람이 밑에 있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내 탓이오 이렇게 나와. 막 그 진짜 외부에 있는 빌런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정도 이야기에 속아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주상보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복전함에 1,000원을 내더라도 누구한테 냈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1,000원 냈다. 이걸 기억해라.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염라대왕 앞에 갔어. 그랬더니 너 뭐 잘한 거 있어? 이랬더니 제가 절에 가서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열심히 냈습니다. 이랬더니 누구한테 냈는데? 어느 절 어느 부처님인데? 이러면 이게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는 한 군데니까. 창구가 단일하니까 거기에요. 이러면 여호와예요. 이러면 되는데 불교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세음 보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럽게 헷갈리게 해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할 때는 관세음 보살을 부르거든. 이런 언밸런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럼 관세음 보살을 모시든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관세음 보살이 가피가 빠르고 쉽게 말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거고 부처님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상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데 타협은 엄마하고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세음 보살을 불러.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가 또 이율배반적에게도 뭐 무주상보시가 어떻고 뭐 빈자일등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모르거나 안 그러면 그냥 구라치는 겁니다. 저 이상주의자지. 이상주의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냥 교훈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빈자 1등이 나오는 게 난타 빈여품이라고 하는 거 그건 현우경. 현우경이에요. 현우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예요. 전생담들을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이게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행복한 동화인가 뭐 TV 동화 행복한 세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개뿔도 아닌 건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지. 그것보다 로또가 확률이 더 크다.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의가 세상을 이길 거다. 그 정의는 없어. 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없을 수도 있어. 다른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따뜻한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 우리 참 싼 말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알딸딸한 전 세계 평화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롭진 않아. 그래서 현실을 관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인데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얘기를 해드리면 203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한다라는 게 잠정적 통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30년. 그러니까 2030년에 안 죽으면 여러분들은 다 90세 이상 살 거예요. 어저께 강수연 돌아가셨던데, 그죠?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몰라, 내가 강수연을 알겠어. 뭐 부고장을 받았겠어, 뭘 했겠어. 그냥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강수연, 우리 때는 강수연 또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미미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조상현 판소리. 조상현. 공옥진. 요즘 애들은 공옥진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손녀가 알잖아요. 그 공민지 2NE1 예전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공옥진. 공옥진 아시죠? 귀에 쫙 들어오지? 뭐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면 쫙 들어오지?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신재효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신재효 뭐 이런 거. 아무튼 203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이 된대요. 아마 일본을 제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바로 붙어가지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로 맞이하는 장수 세대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전에 맞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초로 맞이하는 장수 세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면서 놀지를 몰라요. 가장 불쌍한 건 남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 타가소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남자들은 이게 직장 은퇴하고 나면 진짜 쓸모없어요. 진짜 쓸모없어. 그러면 자기가 쓸모없다는 거를 직시를 하고 거듭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가오를 잡으려고 그래. 너무 불쌍해. 근데 그것도 한 몇 년만 잡아주면 잡아주겠는데, 야, 은퇴하고 30년을 마누라 입장에서 잡아줄 수가 없잖아. 그걸 참아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무너지면 개가 그 패드 위에 오줌 안 싸고 딴 데 쌌다가 욕 먹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또 이러고 있다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놀까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정년퇴직을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뭐 60대 초반까지 아무리 오래 하는 직장이라도 자영업이 아닌 이상은 60대 초반에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해먹는 직장 생활이 교수고, 교수는 만 65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고, 보통 일반 직장은 65세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라, 자영업은 다른 거고, 자영업은 뭐 자기가 벽에 칠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꼬우면 자영업 하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가한 게 제일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야, 늙어도 안 심심하겠다. 야, 늙어도 죽을 때까지 내가 잘난 척하면서 살겠는데 이 생각이 들 때 이거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다른 거 다 꼬꾸라진다.
권력 떨어지면 다 꼬꾸라져. 경제력하고 권력 떨어지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남성분들이 TVN인가 거기서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한 번씩은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진짜 어디 폐가 같은 데 들어가갖고 집 고쳐가지고 그냥 살고, 찬물에 이렇게 세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자들이 보면서 그게 맨 처음에는 아무 이렇게 쓸모없는 프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몇 번 돌리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나름 괜찮은 프로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수 프로고 그 시청률도 잘 나오고, 남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몰라. 인생을 저렇게 혼자 사는 게 행복인가?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할 게 없고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그런 식 생각을 원효가 옛날에 했었어요. 내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마을에서 사는, 이렇게 도시 속에서 사는 거는 사람들이 다 번거로워하고 사람들은 다 산 속에서 수행하는 거를 좋아한대. 웃기고 있네. 그러면 지는 나갔겠어? 안 그래. 자고로 한 번도 산이 꽉 차고 도시가 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기를 원해. 한데 그 대우를 잘 못 받으니까 이제 좀 더 또 다른 방향으로다가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살면 모든 성인들이, 이렇게 성현들이 되게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본대, 대단하게 봐준대.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 논어에 나오는 그 얘기를 좋아해요. 공자, 그 논어에 보면 그거 있어요. 이제 공자가 길을 잃고 나루터를 이제 자기 저 마부, 그 당시에 이게 수레를 끌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자로가 했었거든요. 자로한테 저 나루터가 어딘지 좀 물어봐라 라고 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은자라. 은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숨어 사는 사람들, 약간 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자 정도면 나루토는 지가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대는 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자 제자인 자로를 이렇게 낚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들과 살자. 이렇게 얘기해. 그게 더 대단한 거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너만 죽어. 이렇게. 그 얘기를 이 자로가 또 공자한테 와서 이렇게 또 꼬발릅니다. 선생님,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랬더니 공자가 세상이 안 바뀌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지 사람이 짐승과 살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걸 알지만 나는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라고 얘기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멋있게 이런 거가 바로 인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나는 자연이다로 살면서 혼자 살면서 행복하대.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거는 개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게 없지. 제가 얘기하잖아. 티베트나 저 부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행복하다 하잖아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그 마을에 한 서너 명 살아봐. 행복해. 왜? 전체가 다 거지 같거든. 그게 거지 같으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행복했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땅끄지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깨끗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3초 안에 바로 주워 먹으면 돼. 야씨, 그런 식으로 살았었잖아요. 먹을 건 뭐 있어.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골에 외갓집에 갔는데
사탕. 아, 걔네는 풀 뽑아 먹고 있더라고. 풀을 뽑아가지고 이게 뭐 어떤 약간 이렇게 약간 단물이 나오는 풀이 있어. 그런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씻고 있더라. 아, 이게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탕 사건이 있었다니까. 사탕, 알사탕. 그 당시에는 이따 시면 왜 이렇게 사탕을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탕인데 이 사탕이 안에 약간 흙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아니 약간 뭔가가 있어. 흙은 아닐 건데 뭔가 이렇게 설탕처럼 잘 안 녹는 뭔가가 있어, 이 안에.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세게 빨면 혀를 벼요. 아니, 그런 사탕 안 먹어본 것처럼 왜 그래? 쭉 빨면 혀 돌기가 좀 잘려. 더럽게 아파. 이만한 거. 근데 그거를 딴 놈이 빨고 있는데 나 한 번만 빨면 안 되니? 이걸 하더라니까. 나 씻고. 야, 여러분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했었잖아요. 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뜯어가지고 씹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 밑에다가 뭐 붙여놓고 엄폐 해놓으면 그런 거 했었잖아. 그런 거 껌 누가 씹던 거, 언니가 씹던 거, 뭐 오빠가 씹던 거 붙여놨더니 내가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듯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껌을 뜯어서 씹고 있어. 그걸 행복이다. 그건 미친놈의 행복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탄이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지기들끼리만 살다가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나중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 행복지수가 쫙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니까. 왜? 전체가 다 거지 같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랬잖아. 그 땅거지 같이 여러분 어렸을 때 사루비아를 빠는 행복. 그게 행복이었잖아. 얼마나 거지 같은 행복이야. 그때는 돈이 없었다니까. 돈 드는 게 없었다니까. 그냥 땅 따먹기를 하면 그 돌멩이 하나 주워서 하면 되고, 비석치기도 그런 거고 자치기도 그렇고, 그게 다 자연에서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놈이 동그란 딱지를 갖고 오는 순간 그 판이 깨진 거라고. 이거는 주워올 수가 없는 물건이거든. 이건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락도 마찬가지예요. 콩자반하고 김치하고 멸치만 싸우던 전체가 그렇게 한반이 다 60명, 70명이 싸우면서 그 도시락을 난로 위에 놓느냐 아래 놓느냐 갖고 싸우고 있을 때 그건 전체가 다 거의 평등사회제예요. 평등사회제. 그러다 어떤 놈이 그 밀가루 냄새 나는 분홍색 소세지를 싸우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싸가면 체육하러를 못 가. 먼저 먹고 가야 돼. 체육 시간 끝나면 없어져. 반찬이 밥밖에 안 남았어. 진짜야, 진짜. 이런 거지 같은. 나는 90년대생인데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이런 거지 같은 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설계가 필요하고 이게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이제 불쌍하다고 보는 거는 사실은 여성분보다 기성층 남성들을 더 불쌍하다고 보거든요. 군부 독재 시절을 살면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 기껏 놀아야 그냥 술이나 빨고 이게 노는 거야, 그 사람들의.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놀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스스로 준비해서 계속 자기가 가꾸지 않으면, 몸 가꾸는 거하고 똑같아. 정신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 제가 사람이 일찍 죽으면 이 말을 안 해요. 죽으면 되니까. 안 죽는다니까. 2030년까지 제가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봐야 8년인데 이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최소 90인 거고 평균 90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평균 90이라는 거는 사고나 이런 걸로 까먹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대부분 높게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5에서 100이에요. 95에서 100이에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지금 조금 낮은 쪽에 있는 분은 100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를 설계해야 돼. 그 설계를 못하면 집에서 독거노인 둘이 살고 있잖아. 독거노인은 아니지. 같은 집에 둘이 사니까 각방 독거노인이지. 그리고 제2외국어, 아니 외국어를 평생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인생 말년이 되면 개언어를 배운다니까. 개하고 겸상을 하면서 개언어를 배우기 시작해. 자기네들끼리는 대화를 안 해. 그래서 개랑 겸상을 하면서 개언어를 배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하고 겸상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개 겸상이 많아요. 아니 이게 꼭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개 밥그릇에 밥 먹는 사람도 있던데. 개 밥그릇에 먹진 않지만 개랑 같은 식기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자는 발 닦는 수건하고 저 얼굴 닦는 수건이 나뉘고 남자는 빨면 다시 발을 닦아도 되고 얼굴을 닦아도 돼. 아니 그게 구분이 없어. 빨면 돼. 안 빨 때는 차이가 있는 거고 빨면 다시 세팅이 다시 되는 거지. 근데 그 밥그릇도 그렇더라고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개 밥그릇하고 같이 가. 그런 거 못 봤어요? 같이 먹어. 그냥 여기 그냥 사람 먹는 데서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가. 그래서 그러면서 개 언어를 배우지.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개 언어 배우는 팁을 드리면 개 언어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그래서 개하고 자꾸 말을 하잖아. 우리 애기 잘 잤어요. 뭐 이러면서 개 언어를 배우는데 개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지. 그런데 개밥을 먹어봐. 그게 개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빠를 수 있어. 자, 봐봐. 되게 재밌잖아요. 나는 자연이다는 자기 혼자서 숲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 세상이 힘든 거야. 그리고 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봐봐. 이 세상 속에 그냥 이 도시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도 혼자예요. 똑같이 혼자예요 지금. 나는 자연이다도 개를 키우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에 사나 안 그러면 산에 사나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에 안 끝나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나는 자연이다도 90 넘어서 나는 자연이다 못한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90 넘어서 나는 자연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성성할 때 언제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냐면 한 75 정도까지 75 넘어가면 사람이 좀씩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자식이 처음에는 뱃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찌리한 데서 시작을 한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가 다 시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지. 자식이 커지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수순을 밟았잖아.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언젠가는 다르지. 그렇게 해서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위치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끝났어.
지금 내 위치를 생각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딴 사람들이 놀아준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를 직함으로 써줘.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했잖아. 죽을 때까지 의원님이야. 아니 맞다니까요. 전자도 잘 안 붙여. 그냥 자기가 쓸 때는 전자를 붙이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도취돼 있어. 그때 잘 나갈 때 머릿속에 딱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는 찌리하거든. 그 찌리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낮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사람이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양보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달라이라마를 싫어하지만 달라이라마의 그 얘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화를 안 내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 얘기예요. 화를 안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해서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짜증이 나니까가 아니고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안의 평정심이 무너지니까 나를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낮춰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이제 남성분들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뭐 꼰대짓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꼰대야라고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좋으면 계속 그 상황에서 나는 꼰대 화석으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꼰대 화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 마치 은퇴하고 제2의 직장 어떠시? 은퇴하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뭐 여기 지금 여기는 울산이니까요. 저런 데서도 그러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의 한 50% 받고 몇 년 더 오실래요? 이러면 가잖아. 왜? 없는 것보다 낫거든. 그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행복 설계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리고 빈자 1등 같은데 낚이지 마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고 반전 없다. 반전 없다. 그 반전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실험실에서 거미한테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될 확률도 있긴 있을 거야. 어떤 미친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모기한테 물렸으면 더 웃겼겠다. 그지? 앤트맨이 되나? 모기한테 물리면 뭐요, 씨. 근데 스파이더맨도 되게 웃기잖아. 거미한테 물렸는데 자기도 쪽팔리니까 똥구멍으로 거미줄은 안 쏘더라. 손으로 쏘잖아. 스파이더맨이 날아갈 때 엉덩이 까고 이렇게 거미줄 쏴서 날아가면 진짜 대박이야. 그런 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유튜브 각이지. 아씨. 그래서 그 설계를 하셔야 돼. 현실적 설계를 하셔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뭔 설계를 해요? 대충 살지. 아니에요. 앞으로도 40년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4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검진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탁하는 거 먹지 마.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럴 용기가 없고 자꾸 조탁하면 귀가 얇아서 자꾸 뭘 주워 먹고 있다가 밥 먹고 나서 한 주먹씩 먹는 인생이 됐으면 그러면 정신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정신 쪽 투자 안 하면 진짜 개언어 배우다가 골로 갑니다. 그리고 또 개언어 배우는 사람의 최대 단점이 있잖아요. 걔가 죽었을 때 상실감. 아니 저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개에 의지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나약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슬픈 거지.
제일 좋은 건 혼자 있어도 안 외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런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아니면 독한 사람이거나 진짜 독한 놈이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정도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런 독한 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생 설계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체력 설계. 운동은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운동이나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신 설계, 그러니까 행복 설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건가에 대한 설계들은 사실 많이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화두는 그겁니다. 정부는 그걸 신경 써줄 거냐? 정부 아직 신경 못 씁니다. 정부는 언제나 늦어. 정부나 법은 언제나 늦어. 제일 빠른 건 주식이고,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식이고, 정부는 제일 늦은 거지. 그래서 그 헤겔의 법철학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해가 질 때가 돼서야 날개를 편다. 그게 미네르바의 올빼미라고 하는 게 그 지혜. 미네르바 아테네 여신의 그 전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지혜는 언제나 뒷북을 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겪은 앞에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정면으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 세대에는 정부가 무언가 틀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몸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루타지.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 왜? 갑자기 늘어나서 그래요. 갑자기 늘어나서 그래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